어제였나요? 어제 새벽에 그 미 하원 법사위에서 있었던 쿠팡, 예, 쿠팡에 대한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여기 임시 한국 대표가 미국인입니다. 예, 거기 가서 결코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보도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수천 건의 그 자료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 하원 법사위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여기 국회에 나와서 나왔을 때 증인으로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좀 험악한 표현도 좀 했던 모양인데 저는 그걸 보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랬습니까? 뭐 저는 그게 아니라서 네,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어요. 예, 저도 뭐 TV에서 본 게 답니다. 예. 예, 뭐 욕설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미 하원 쪽으로 넘어간 모양인데 이거를 불공정으로 해서 301조 여기다 걸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출석한 데가 예. 의회잖아요. 301조를 조사하는 데는 USTR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도 된다.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비공개 증언 청취 한 정도라서 예.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크게 좀 확대 해석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가요? 싶고 쿠팡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아니 뭐 국회에서 조금 부적절한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심각하게 3,300만 건의 정보를 유출을 했습니다. 또 마침 대만에서도 또 그때 예. 당시 유출됐다는 게 이번에 뉴스가 터졌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데 이게 특별히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하는 게 전혀 아니고 사실상 거의 한국 기업이잖아요. 대만, 한국 정도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보태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자꾸 이게 의회가 소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걸 프렌들리 서피나라 그럽니다. 쿠팡이 신청한 겁니다. 예. 쿠팡이 신청해서 자기 유리한 걸 고자질하러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여긴 전문위원들이나 변호사들한테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마치 청문회처럼 불러가지고 작정하고 우리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우리 언론이 그렇게 과장하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쿠팡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하는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 쿠팡이 후원금을 많이 내는 그렇겠죠, 당연히. 의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조금 그런 건 걱정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까지 국면과 미묘하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의 백악관 구조라는 게 사실은 트럼프한테 러트닉이나 베센트나 1대1로 와서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베센트 손을 들어주고 예. 어떤 때는 러트닉 손을 들어주는데 이제 러트닉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국면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자기한테 누가 와서 그 쿠팡과 관계된 빅테크나 예. 이런 데서 와서 그 한국 정말 문제 있다. 이번 기회에 좀 손보자 하면 러트닉 같은 사람은 그래? 요 카드도 지금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네? 라고 트럼프의 귀에 속삭이면 예. 트럼프는 이거를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 못하죠. 뭐 가정이긴 하지만 그럴 개연성은 뭐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USTR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면 그럼요. 게다가 또 뭐 7시간이나 가서 또 김 의원님 표현에 따르자면 고자질을 한 상황이 돼서 결코 좋은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모여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예. 지금 미국의 그 주류 쪽의 의원들, 특히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리고 백악관의 주류들은 예.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이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거의 바이든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예. 그것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사람들한테 요 쿠팡은 사실은 이 쿠팡의 본질을 왜곡하는 예. 아주 그 전혀 본질과 다른 방식으로 예. 마치 한국이
디지털에 대해서 유럽 연합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곡할 수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 예. 이 역시 제가 미국에 가서 확인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로비를 받아서 정치 언급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공무원, 우리 외교장관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이 미국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묘하게 연결시켰고 특히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오는 디지털에서 만약에 쿠팡을 여기서 한국한테 굴복하면 미국 기업은 다시는 테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묘한 여론을 예. 만들어가는 게 좀 걱정인데요. 차라리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8년에 페이스북이 그때 8,700만 명 유출해가지고 무려 얼마를 물어냈냐면 10조를 물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는 캐피탈 원이라는 금융회사가 또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예. 미국이 사실 우리보다 이런 거 있을 때 훨씬 더 심하게 한다는 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섣불리 우리 이 관리들이 그것을 이 로비 받아가지고 했다가 가지고 오히려 벼르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뭐 하원에서 가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미 무역 대표부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김양희 교수님, 미 무역 대표부도 쿠팡 사태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별개다가 아니라 예. 우리 스스로 자꾸 그걸 엮어서 예.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파 기반 상호관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 그럼 우리 기존에 그거를 전제로 했던 양보들 다시 받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뭐 약자를 다 풀어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파포 누군가는 좀 손봐주겠다라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누구 하나를 좀 상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예.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모든 게 이제 드리고 싶어요. 분위기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는 그렇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더 걱정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미 무역 대표부가 이 문제를 쿠팡 문제를 조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조사 개시 여부는 다음 달 8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1월 22일에 이제 예. 쿠팡에 투자한 미국계 펀드 2개가 조사 청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 후에 예. 우리도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2월 21일 이후에 미국 USTR이 한국, EU, 인도 등이 잠재 대상이라는 보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조심해야 된다 정도. 그렇습니다. 김준영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그 쿠팡 사태하고 관세 문제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좀 별개의 사안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의 예. 사안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나 미국은 그걸 연결시키려 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외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쿠팡을 놓고 볼 때는 정확한 그 진실이 무엇이냐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이 관세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걸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런데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예측보다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트럼프 자체를 예측하기 힘들고요, 첫째. 근데 처음에 반응이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 상복을 하거나 기가 죽으면 그다음부터는 트럼프가 계속 때리거든요. 트럼프의 예. 방식을 보면 소위 말하는 타코는 뭐 중국이나 지금도 거꾸로 중국, 브라질, 인도가 지금 수혜자가 되고 있고 예. 덴마크조차도 100% 때린다고 하다가 덴마크가 채권 판다고 하니까 바로 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한번 첫 번째 반응을 잘못하면 여기는 밀리면 밀리네 하고 그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양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본보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데 말씀 나누다 보면 이제 자꾸 그 궁금한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본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방법론이 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라는 것까지는 다 이제 쉽게 알겠으나 그러면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을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시든. 쉽지 않네요. 제가 해볼까요? 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 사람 대단한 협상가라고 얘기했던 예,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합리적인 게 하나라도 있었냐?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공정함이 통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고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우리가 손해 났지만 버텼지만 불확실성을 했다. 이게 하나였고 하나는 우리의 이익을 찾겠다.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데 첫 번째는 이미 건너가 버렸습니다. 예.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가져올 수 없다면 두 번째 우리 이익을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브라질이나 남미, 인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 조선이라든지 제조업을 사용할 거냐. 이건 미국한테 대항하는 겁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한테 민폐를 너무 많이 끼쳐요. 같이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으면 안 될,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예. 일본이 계속 벽을 허물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약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익이 될 만한 걸 빨리 해가지고 52조를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불리한 것들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는 상업적 합리성에 있는 한두 개를 해서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안겨주는 게 이것도 매우 굴욕적이긴 하지만 예. 그게 현실적이고요. 뭘 안겨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상업적 합리성에 투자하겠다고 대통령도 얘기했으니까 예.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하는 거죠. 대미 투자 말씀하고 예, 계신 대면 거죠? 투자를 예. 하는 것이 방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도 다른 국가와 함께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도 고려해야 된다. 예.